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비판 메시지를 낸 것은 국제사회의 흐름과 시기와도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10일 나왔죠.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국가 정상들의 메시지가 나온 것은 8일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이후 일본 외무성의 메시지도 나왔고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에 자극받았을까요?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런 시기에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 것은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한동훈 말처럼 선거를 의식한 객기였을까요?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에는 고도로 계산된 외교 전략이 숨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이 시기 정부에서 비밀리에 움직였고 이란의 반응이 즉각 나왔죠. 이스라엘은 한국을 비난은 하지만 속내는 복잡해졌을 겁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처음으로 이스라엘 정책에 대해 직접 비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반응이 홀로코스트를 경시하냐? 이 대통령이 했던 것은 반인륜적인 국가 범죄는 다 다를 바 없다. 위안부나 전시살해나 유태인 학살이나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그 얘기를 했더니 유태인 학살을 경시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유태인 학살은 다른 국가폭력하고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홀로코스트는 이제 신성 불가침 연계인 게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이스라엘의 예외 법칙을 인정해 달라는 건데 그건 이스라엘이나 미국 일부 마가 진영에서만 통용되는 것이지 글로벌 법행까지 외배되는 거다. 아니 사람 목숨이라는 건 다 똑같은 거지. 자기들 죽은 것만 절대 신성시하고 그래서 뭐라고만 하면 홀로코스트를 내놔요. 우리 인류가 정말 홀로코스트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는 그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홀로코스트의 피해자로서 전 세계의 동정과 존경을 받아왔던 그 이스라엘이 그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가자나 이제 헤즈볼라에 대한 또 다른 반인권적 행위를 하는 거는 누군가가 몫을 내야 되는데 사실 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는 우리 외교사의 뭐 하나의 드라마틱한 변곡점이고요.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진정한 선도 국가로 가는 하나의 상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오히려 이걸 더 빨리 내야 되고 대통령이 오히려 한 발 더 나갔고 우리 외교부의 뒤에 얘기한 것도 대통령의 수준에 못 미쳐요. 지금 각국이나 모든 국가들이 거의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역사적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긁히긴 긁힌 것 같아요. 이게 거의 소외되고 있어서 자기 피해자라는 정체성을 자기가 가해자가 돼도 되는 명분으로 삼는 거 아닙니까? 이 피해자 의식이 이스라엘의 예외주의 사고, 자기네들은 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예외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홀로코스트에 대한 피해자 의식을 가지는 건 정당하고 당연한데 그게 자기네들은 신의 나라라는 이거 예외주의와 합쳐가 갖고 이게 굉장히 폭력적인 공격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의해서 자양되는 죽음은 우리는 예외적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생각 속에서 마음대로 저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우리 그 성명서 반박문을 봐도 오만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를 어떻게 다른 죽음과 비교해?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국민의힘 일부에서 왜 쓸데없이 중동 전쟁에 개입해서 분란을 일으키는가? 근데 지난 1차, 2차 중동 전쟁, 걸프 전쟁하고 이번 전쟁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은 과거에는 기독교와 유대교 전쟁, 서구와 이슬람권의 분쟁의 성격이 있었지만 이번 전쟁은 분명하게 미국과 이스라엘 대 글로벌 전체 대결입니다. 이게 이번 전쟁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걸 종전의 전쟁처럼 뭐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거는 정말 그 전쟁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잘못된 판단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세계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격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러웠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팔레스타인 문제, 가자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냥 미국 편에 계속 서왔었거든요. 네.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눈 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 국격에 알맞는 말을 했어요.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렇게 철저하게 학살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규모의 나라가 가만히 있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렇죠. 다른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여기 동참하고 있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얻어도 강합니다. 브라질은 대사까지 쫓아내 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반발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보면 국힘에 얘기하고 이스라엘하고 얘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자기들이 유태인인가 봐. 나경원을 보면 네. 친일로 유명하잖아요. 또 친미로도 유명하죠. 사실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때 제일 방해하고 볼턴한테 편지 보낸 사람이고요. 그렇죠. 지금 보면 또 친이스라엘이에요.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시점에 한 이유는 네. 기본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우리 국민들 26척의 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야기를 보면 이건 미국을 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어요. 아니 근데 우리 대통령이 전략가잖아요. 정무적 판단이 가장 앞서는 분이고 아까 대변인께서 딱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미국 백악관에서 24년 9월 영상 관련 입장 낸 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내면 미국은 아무 말 못하겠다. 이스라엘 언급하는 거 미국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미국 어차피 말 못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어떤 상황입니까?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특사 보내고 지금 협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전략적으로 유용해요. 네. 저는 전략가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여기 이걸 쓱 하나 올리면서 이걸 또 여기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상에 이용할 수 있겠구나. 실용이 여러 데서 발휘되는구나 딱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야당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정치에 대해서는 입도 뽕끔 못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대통령의 그 사람들은 미국 대변인입니까? 뭐 이스라엘 대변인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아니에요? 물론 국내 정치할 때는 야당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적어도 국익과 그리고 적어도 우리나라 관련된 거에서는 좀 대통령 편 들어주는 게 정상 아닌가요? 실용 외교랑 맞물려가지고 뭔가 대통령이 일머리를 냈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과도한 추측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상을 게재한 날이 10일이었고 아마 금요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오전에 이란 특사로 정병화 전 쿠웨이트 대사를 임명했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란으로 이동 중이라는 내용이 알려진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이런 메시지를 공유함으로써 이란과의 협상 룸도 좀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추측에 가깝지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실제 외교 전문가라든지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러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해석을 떠나서 실제 이란이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우호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특사가 파견되어서 우리 상선들, 선박들, 유조선들 네. 해협 통과와 관련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데는 윤활유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 메시지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미국의 어떤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누르면서 언급할 수 있는 네.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고려하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자, 생각. 여러분. 정치천재, 외교천재, 행정의 달인 이재명 대통령의 깊은 뜻을 국힘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반발이 있을 걸 알면서도 이런 메시지를 낸 건 다 그만한 계산과 이유가 있어서겠죠? 결국 곧바로 한국 상선의 호르무즈 통과라는 성과를 냈잖아요. 이게 바로 실용주의라는 겁니다. 이로써 한국은 실리와 명분 둘 다를 얻게 됐습니다. 반면에 한국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이스라엘은 한동훈 말처럼 그냥 객기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 이 문제로 국제사회와 트럼프의 지지를 끌어낼 수 없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이 공유한 이스라엘 영상이 미국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영상이었잖아요. 더구나 보편적 인권과 상식을 얘기하는데 미국이 무슨 명목으로 이를 비판하겠습니까? 유구무원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있던 겁니다. 극우에 매몰된 국힘처럼 해보세요. 호르무즈에 발이 묶인 한국 상선을 구하는 것은 물론 석유 한 방울 들여오지 못할 테니까요. 결국 그 무지와 무능의 결과는 국민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고 보세요. 세계 질서는 이란 전쟁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질 테니까요. 이럴 때 어떤 외교를 추구해야 하는지는 병자호란이나 일본 강제 병합이라는 뼈아픈 역사에서 배워야 할 겁니다. 자, 지방선거 현황을 잠깐 보고 갈까요? 다른 무엇보다 지금 관전 포인트는 10대 빵을 하냐 마느냐로 모아지고 있는데요. 마침 오마이뉴스에 이를 뒷받침하는 기사가 나왔죠. 세계일보가 갤럽에 의뢰해 경북을 뺀 10개 광역단체의 가상대결을 돌려봤더니 예상대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개요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고요. 결과는 10대 빵, 절대 뒤집히지 않을 경이로운 숫자입니다. 다만 다소 접전으로 분류된 지역이 경남인데요. 여기는 김경수 후보가 박완수 현 지사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앞으로 민주당의 화력이 이곳으로 집중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대구의 김부겸 후보가 놀랍습니다. 추경호한테 무려 17%나 앞서가고 있는데요. 구도로 보나 인물로 보나 바람으로 보나 국힘 누구와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장동혁은 미국으로 튀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갔는지 당내에서도 아무도 모른답니다. 매불쇼에 나온 이정주 기자는 지역에서 오라는 데가 없어서라는 다소 풍자 섞인 발언을 했는데요. 제가 봐도 명색이 당대표인데 거기다가 선거 국면인데 오라는 데가 없으면 진짜 뻘쭘할 것 같은데요. 에라 모르겠다. 이참에 미국 나들이나 하고 오자 하고 갔을까요? 진짜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괴한 정당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치공감이었습니다.